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한 지 벌써 네.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단인데, 네. 아무래도 주로, 그리고 전국 조직입니다. 저희가 뭐 지부지사 다 합해서 31개가 있고, 또 해외에도 한 15개 지사가 네. 있는데,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일로 와 보니까 우선 공단에 하는 업무 방식을 아무래도 이쪽 이 울산 중심으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 같은 걸 많이 네. 좀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도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관사 같은 걸 이제 회사에서 많이 제공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또 집도 구해야 돼 그런 걸 많이 저희도 지원을 했고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제 8월 10일 정도가 되면 제가 취임한 지 1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저 자신도 이제 여기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특히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현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사, 지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문제가 뭔가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네. 전북지사를 끝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저희 30여 개 지부지사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미리 취임 네. 1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단이 울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느끼셨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흔히 우리나라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제 차별이 되게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대기업, 중소기업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차별, 그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정규직이고 남자고 또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되게 이제 수도권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항상 있어 왔는데 다른 남녀 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많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격차 문제는 물론 이제 부산이나 광주, 대구 이쪽에는 이제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네. 여기 그렇게 체감은 못했어요. 네. 여기 와서 이제 인력공단 이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하나 예를 들면 전문가 예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울산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울산이나 부산 지역의 전문가들을 찾아보면 되게 숫자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회의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분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당수의 회의나 그런 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네. 안 그러면 이제 대전 같은 데 네. 모여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울산에 있는 또 우리 본부 직원도 다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하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와서 이전하면서 우리가 IT가 발전돼 있으니까 화상 회의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네, 좀 네. 설치해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꼭 서울에 전문가 필요하다면 서울의 전문가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지부지사에서 참석을 하고 본부 직원은 또 본부에서 참석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네, 좀 네. 그런 거를 좀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 관련 업무가 아무래도 네. 수도권에 이제 밀집되어 네. 있다 보니까 좀 네. 더욱더 절실히 네, 느끼신 네. 것 같습니다. 울산 이전으로 불편한 점도 있으셨을 테고요. 네네. 또 나름대로 이건 참 좋다 이렇게 네. 느끼셨을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울산에 오게 되면 지금 이제 많은 직원들이 이주를 하고 있고 네. 하지만은 저희가 한 60% 정도밖에 현재 생활 주거지를 이제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 40% 정도는 이제 주로 수도권 쪽에 자기 근거지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네. 되고 또 직원들이라는 게 이제 월급쟁이인데 저희가 2년 동안 정부로부터 한 달에 20만 원 이주 보조비를 받아요.
이제 그게 좀 그럼 이제 산데 사실은 울산에서 서울 KTX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가는데 10만 원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이면 20만 원이니까 네. 한 달에 이제 두 번밖에 못 간다는 소리죠. 그것도 여기 와서 또 따로 생활하면 생활비가 되니까 이제 직원들은 사실은 이제 급여가 많이 이제 깎였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여기 와서 좋은 점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차 타면 5분 걸어가면 한 15분이면은 저희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가니까 좀 누가 어떤 예전에 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저녁이 잃는 삶 이렇게 네. 했는데 저희는 이제 아침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 8시 반 정도만 출발하면 되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이제 태화강변에 가서 네, 이렇게 네. 쭉 대개 저희 집에서 태화강변 가서 이렇게 태화로에서 네. 내려가갖고 저기 다리 있는 데까지 갔다 돌아오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천천히 가면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가고 뭐 이제 주말 같은 때는 뭐 더 멀리도 가고 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울산이 우리 중화학공업이 밀려 있잖아요. 뭐 석유화학도 있고 네. 자동차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해도시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청정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울산의 어떤 약간 기대하지 않게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또 좋고 네. 또 직원들도 6시에 이제 퇴근인데 네. 퇴근하고 나면은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는 무슨 여기 친구도 많지가 않고 할 게 없으니까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장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어 갖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은 좀 저녁 때 약간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소비되는 시간이 뭐 짧으면 2시간, 네. 길면은 서너 그렇죠. 시간씩 하는 거를 거의 해소가 되니까 약간은 심심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네. 자기의 삶을 좀 여유롭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네, 있는 것 일장일단이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공단의 울산 이전에도 이전 전에도 네. 노사관계 전문가로 울산과 인연이 있으셨다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경제학과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네. 휴직하고 이제 여기 이사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노동경제로서 노사관계인데 노사관계에서도 이제 특히 자동차 산업 연구를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울산에 자주 와서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 노동조합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뭐 회사 관계자하고도 네. 얘기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이제 자문도 하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주간 2연속 교대제를 갖고 그 근로시간이 단축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자동차가 근로시간 주간 2연속 교대 도입할 때 약간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석해서 이제 다 그쪽 했기 때문에 뭐 기아나 현대차나 뭐 비슷하니까 또 현대차도 와봤었고 네. 또 가끔 이제 이렇게 울산에서 분기 같은 거 일어나면 이제 뭐 울산 KBS도 그렇고 이제 방송국 같은 데 전화 와서 이제 코멘트 네. 한 적도 있고요. NCS는 뭐 이제 영어로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에서 NCS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제 국가직능력 표준인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직무를 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이제 산업 부문별로 뭐 보험, 뭐 은행, 영업 그런 식으로 보험을 그다음에 수준별로 8단계 체계화시킨 것으로요. 작년하고 지금 원래 사실은 개발된 거는 개발의 시간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작년까지 797개 직무에 대해서 개발을 해놨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 50개 정도를 더해서 이제 850개 정도가 완료되면 그 어떠한 국가직능력 표준 체계가 확립이 되고요.
그거에 이제 기초해서 사회 전반의 체험이라든가 뭐 인사 관리라든가 교육 훈련을 보다 현장 중심적으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나가는 어떤 인프라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NCS 기반에서 채용을 하라 뭐 그렇게 네. 해서 올해 우리 공단이 처음으로 NCS 기반에서 네. 신입 직원을 뽑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학습 병행제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독일이나 스위스에 우리나라 이제 직업 교육을 할 때 주로 학교 중심 교육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다 배운 다음에 고3이나 아니면은 뭐 현장 실습을 한 2, 3개월 나가서 이렇게 직업 교육을 현장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배우는 건데, 일학습 병행제는 이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주로 현장에서 배우고 학교가 부가되거든요.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네. 기업에서 학습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래서 뭐 2017년까지 10,000개 기업에서 7,000명의 학습 근로자를 이제 육성했다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청년 실업도 해소하고, 지금 청년들이 뭐 중소기업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쪽에 많이 유인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여기서 학습 근로자로 해당이 되면 뽑히면은 약간 보조금도 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뭐 잘 알지만 일단 네.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훈련에 투자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잘 그렇죠. 키워놓으면 이제 다로 가버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는 네. 정부에서 훈련 프로그램도 비용을 좀 만들어주고 네. 또 훈련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혜택을 좀 그래서 주시는군요. 우리나라의 네, 네. 어떤 네. 기본적인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바꿔가는 그런 네, 네. 일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네. 있는 거죠. 이 NCS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네. 이제 업무 적합성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취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스펙이 아니냐.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학원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특히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네. 뭐 아르바이트도 돈 모아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 성적 토익 토플 같은 거 올리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NCS를 뽑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들어보기 네.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도 좀 약간은 이해를 잘 아직 못하실 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아나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무가 뭔지를 체계화시켜서 네. 아나운서 일을 하려면 뭐 예를 들면 뭐 표준말을 써야 되고, 네. 제가 보기엔 TV 같은 용모도 좀 단정해야 될 것 네. 같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직무 요건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 훈련도 하고 채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스펙이 먼저 하면 스펙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스펙이라는 게 영어 나오면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을 준 말인데, 그게 사용 설명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가 꼭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하면 불필요한 스펙. 네. 실제로 직무에 투입돼서는 필요 없는 스펙을 쌓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물론 무역을 한다든가 그러면 영어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영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필요 없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많이 투자하니까 그건 사실은 개인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근데 이제 NCS의 기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따라서 채용을 준비하게 되니까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만큼 직무 적합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데다가 개인이나 국가가 이렇게 저걸 안 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NCS가 이제 산업별로 구분이 돼 있고 특정 업종을 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그 분야에만 집중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취업 범위가 좁아지고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네. 보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KBS인데 그 아나운서 지원할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MBC 원서를 다 써놓고 KBS로 바꿔서 내는데 깜빡해서 KBS에 원서 낼 때 MBC를 섞어서 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신문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입사 원서를 다 하나하나 썼는데 지금은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이 해서 그냥 저임 방식으로 쫙 흩어놓고 근데 실제로 그 되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일단 자기가 필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잡은 다음 분야를 잡고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기에는 그렇게 불필요한 그 일반적인 취업, 그러니까 그 과거에 NCS에 아닌 다른 걸 할 때는 항상 모든 분야에 1등하는 제너럴리스트 1등하는 사람이 다 독식을 하고 그 사람이 버리면 또 나머지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여기는 이제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채용 기회가 오히려 골고루 퍼지면서 네. 좀 그리고 더 오히려 고용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나 취지는 참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미 지난 1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NCS로 인해서 어떻게 좀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NCS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그만둔 사람이 한 9% 정도 돼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치는 올해는 2% 미만이거든요. 확실히 좀 떨어졌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자기 맞는 직무나 좀 세밀하게 가서 여기에 지원했으니까 들어와서도 우리 뭐 구직자라는 게 물론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그 실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이 옮기거든요. 근데 NCS에 기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니까 준비하다 보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해서 빠지니까. 자기 적성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그 회사 입장에서 직원을 갖다 쓰면 서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중간에 나가면 그게 다 비용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 데려와다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회사, 우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우리에게 맞는 그런 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영어 시험 봅니다. 영어 시험을 보고, 근데 저희 자체 영어 시험을 봐서 이제 토익이나 그런 점수를 내라 그러질 않아요, 저희는. 그리고 학교도 안 물어보거든요. 학교는 쓰긴 쓰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봐요. 합격하기 전까지 대신 고졸 대졸은 쓰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고졸 특별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마지막 뽑힐 때까지 학교도 모르고 면접에서는 성별은 알겠죠. 그다음에 영어 성적도 모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뽑아 보니까 토익 600점 이하인 600이라면 사실 굉장히 낮은 점수거든요. 2명이나 들어왔고요. 옛날보다는 다양하게 지방대 출신이 비중이 더 커지고 좀 이렇게 학교 숫자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옛날보다는 약간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공단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NCS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리를 잡아가려면 사실 민간 기업 참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 기업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국가직무능력 표준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만든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격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국가 전체적인 이제 역량 구축 체계를 바꾸고자 해서 만든 건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으로 지금 이제 사실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툴을 만들어갖고
근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이제 NCS가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이거는 중소기업이나 스스로 이러한 자기 스스로 직무 중심의 그 채용 시스템이나 교육훈련 제도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대기업하고 이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어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채용 시 NCS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30대 대기업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력하면서 NCS 기반에서 좀 채용을 좀 해달라. 근데 긍정적인 좀 상황인가요? 네, 근데 원래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데 네. 계속 설득해가면서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고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삼성도 이제 자기네가 여태까지 하던 삼성 고시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을 뽑겠다고 지금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NCS가 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자격 시스템을 NCS 기반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이나 교육훈련 네. 기관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NCS에 기반해서 어떠한 인사관리나 교육훈련을 적어도 교육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 관리하는 자격 시스템 자체의 기준이 NCS 기반이라는 건 별게 없어요. 그냥 현장 중심으로 네. 교육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NCS를 개발은 했지만은 개발을 하는 걸 사실은 저희는 지원한 거고 실질적인 개발은 협회 같은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원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현장을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수나 교사보다는 NCS를 개발하는 개발진을 보면 주로 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 은행 같으면 은행의 과장, 차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한 건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어떤 채용해서 그걸 쓰겠다는 건 또 별개 문제지만 특히 교육훈련 분야 같은 경우는 NCS의 기준에서 네. 많이 바뀌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행 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타나는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실질적인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하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NCS 기반에서 교육훈련 과정이나 그걸 바꾸는 기업이나 훈련기관에 가보면 그만큼 교육훈련 시스템이 있어서 현장 채용된 근로자리 현장 적응이 굉장히 빠르다. 우리가 뭐 영어로 좀 얘기하면 안 됐지만 NCS는 이제 우리 대학 같은 데 특히 이제 knowledge what you know를 가르치는데 NCS는 what you can do,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바꾸는데 좀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바꿔놓으면은 보상이 네. 된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교육훈련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교육훈련을 하려면은 현장에서 가르치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연 4,000시간짜리 일학습행제라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는 하루에 4시간씩 교육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현장의 그 선배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 교사에서 저희가 교사 수당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도 훈련 장비 같은 경우도 보조해주고 있어서 아까 뭐 서두에 이제 사업주 훈련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학습 병행제 기준에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주 훈련, 통상적인 사업주가 훈련시키는 거에 한 3배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액적으로. 네, 네. 네.
그런 지원들이 좀 있었을 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을 덜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학습 병행제가 사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별 인력 수요와 이 산업 직종별 직무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울산의 경우는 어떤가요? 울산은 아무래도 이게 3대 주력 업종이 자동차, 중공업, 조선하고 이제 석유화학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72개입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참여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2,864개니까 약 2.5% 정도가 울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5,500명 정도 되는데 울산에 약 400명 정도 있어 훈련 실시 인원으로 이제 7.7% 정도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울산은 산업 구조가 이제 대기업이 중심이 돼 있고 그 대기업의 그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벤더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울산이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일학습 병행제나 NCS를 하기에 좀 적합한이라고 되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뭐 일학습 병행 기업 협의회라든가 지역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폴리텍 울산 캠퍼스, 뭐 울산 고용센터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3대 업종 중에서 석유화학만은 이제 업종 특성상 약간 다른 데보다는 속도가 좀 늦게 하는 건 훈련 자체를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NCS로 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NCS와 일학습 병행제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해보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도 우리 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이 선발의 폭을 더 늘릴 수 있는 늘릴 만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뽑았는데 75명 신규 직원 뽑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NCS 통해서 약 100여 명 정도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3개월 인턴 거쳐갖고 이제 다시 시험을 쳐갖고 75명을 뽑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8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 인재 우대 정책을 해갖고 이제 가산점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채용 목표제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10%를 뽑은 셈이죠. 이런 8명 뽑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국 조직이니까 상당히 많이 뽑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쪽 인재를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이 기술이 힘이다. 사람은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단의 목표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지금 대회가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1967년도 스페인 대회 참가해서 아주 27번 참가해서요. 18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19번째 종합 우승하고 5연패 연속해서 지난번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했는데,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브라질이 이제 개도국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이제 텃세가 심하고 브라질이 여태까지 우승이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우승을 노리고 있고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5명이 41개 직종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술훈련뿐 아니라 정신력 강화 훈련, 체력 훈련, 그다음에 심리 치료 훈련, 그래서 특히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인천에 기프트라는 글로벌 숙련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지금 벌써 한 4개월째 산태능 선수촌 같이 훈련을 해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훈련하고 있고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은 울산 같은 현대중공업에 또
그 훈련장이 따로 있어요. 네. 뭐 삼성전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훈련하는데 지도 교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 교서가 매번 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모바일 앱으로 그 CCTV를 이렇게 설치해갖고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다 실시간으로 찍어갖고 네. 그 훈련 그 지도 교수가 가지 못하더라도 자기 스마트폰에서 그거를 봐가면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지난번보다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네, 하고 하셨군요. 있는데 네. 뭐 이게 항상 경기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0번째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네. 개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에 울산 공고에서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네. 약 17개 시도에서 18,000명 정도가 방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특히 뜻깊은 게 50도를 이게 맞았고 울산은 2000년 이후에 1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데 사실 울산시나 교육청에서 굉장히 지원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비하고 이제 이 자치단체하고 이제 합해서 하는 건데 제가 뭐 최근에 듣기로는 추경까지 좀 편성해서 더 지원해 줬다고 듣고 왜냐하면 이제 시설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네. 특히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선수만을 원래 우리 항상 그걸 지향하고 있지만 선수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좀 시민과 하는 축제 그래갖고 이제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뭐는 이제 영 스킬 올림피아드 같은 거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중학생들을 좀 많이 전국에서 초청해갖고 네. 중학생들끼리의 어떤 기능 경기에 대해서 한번 해서 우리가 이제 특성고등학교라고는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생들한테 이런 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지금 많이 좀 바뀌었지만은 뭐 성적이 안 되면 이제 특성고등학교 간다 이제 그렇죠. 그런 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인식을 좀 이제 부시시키려면은 네. 좀 중학생 친구들한테 그런 거를 좀 해서 이제 중학생 주니어 기능 경기 대회 같은 거 보내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요새 먹방이 이제 인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리라든가 그다음 뷰티 저희가 요리 전공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저희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능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기능 성과지향적이다 보니까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매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하지만 2년마다 세계 국제 기능 경기 대회를 하니까 그 2번에 걸쳐서 뽑힌 사람들끼리 다시 대표 선발전을 해서 가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중 즐기기보다는 성과주의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 외국에 나가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즐기는 그래서 일반이 관심이 많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러시아 기능 경기 대회 가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요새 그 항공 보안이 네. 요새 약간 옛날에 9.11 사태 이후에 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 경기 대회 하나로 해서 네. 재미있게 그것도 보여주고 네. 뭐 거기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시치 같은 게 발달됐으니까 네. 석유 시추하는 것도 뭐 하고 뭐 헬리콥터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네. 해서 우리도 요새 뭐 요리라든가 뷰티 네. 이런 뭐 메이크업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뭐 시민들이 보기에 재미있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해외 청년 취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외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서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단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는 이제 1998년부터 그 K무브 사업이라는 그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해외 나가는 경우는 우리 국내 청년 취업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창업도 하고 최근에 뭐 어느 뭐 지상파 방송 보니까 불란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란서 빵집 개업하는 프로젝트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제 국내에서만 눈을 돌리지 말고 해외로 나가서 취업다고 창업다라는 그런 의도로 정부에서 IMF 이후에 일자리 문제 해결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 지원소는 저희가 이제 주관 부서였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K-무브 사업으로 됐는데 K-무브 사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K-무브 스쿨 그래갖고 실제로 직무 역량하고 어학 역량을 해외 취업에 강화시키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인턴 사업 그래갖고 인턴으로 해외에 파견을 한 다음에 그 해외 업체에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해외 인턴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해외 취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 부처에서 다 개별적으로 약간 독자적으로 취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그걸 통합으로 좀 해서 네. 저희 쪽으로 이제 많이 왔고 예를 들면 뭐 교육부에서 하던 인턴 사업도 저희 쪽으로 이제 세계로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각 그 부처에서 개발적으로 갖고 있던 해외 취업 관련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원래 월드잡이라는 거를 해서 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해외 업체도 자기가 구인하고 싶은 거다 집어넣고 뭐 청년들도 자기가 그래서 그런 매칭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걸 올해 이제 8월에 7월이군요. 월드잡 플러스라고 그래갖고 전 통합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되게 이런 저희가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7월 초에 서울 강남 서초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해외 취업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조그맣게 개설을 해서 네. 이번에 추경이 좀 확대가 되면 좀 더 크게 확대할 네. 거고 지원을, 뭐 네. 하고 이제 뭐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부산 지역에도 하나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는 네. 어떤 예산상의 정부가 네. 받아야 되는 근데 막상 이제 해외 인턴을 가게 되면 네.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해서 그냥 돌아오게 되는 사례도 이제 종종 있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해외 질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네. 이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해외에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가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하나 하는 사업 중에 이제 규모는 작은데 바로 시작했어요.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직접 독일 주정부하고 접촉을 해갖고 히든 챔피언에 배우는 우리 젊은이들 보낸 사업을 바로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 공단 사업은 해외 취업에 관련된 기관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에 연결시켜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접촉해서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학 같은 거 시킨 다음에 직접 글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독일의 히든 챔피언. 네. 지금 뭐 숫자는 뭐 20명이 안 되지만 네.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가서 이제 거기서 연수를 받고 나서 그 조건이 맞으면 그 취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도 이제 하나에서 질 좋은 자리를 이제 가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좀 단기 위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좀 장기 위주로 해서 네. 역량을 좀 키워서 내보내자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또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우리 해치 관련된 젊은이들 보니까 거기 되게 3개월, 6개월씩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이렇게 무인도 같은 데에 각자 있고 네. 젊은이들끼리도 서로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 세계 일단 10여 개 주요 도시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밴드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는 저희가 식비를 제공하겠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공단이 허브 역할을 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허브를 하는데 저희가 뭐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식비 얼마 안 될 테니까 그 영수증하고 몇 사람 했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인정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스스로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걸 일단 10여 개 세계 도시에 만들어 놨고 네. 많이 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 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네. 베이비 부머 이 퇴직에 맞물려서 네.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도 사회적으로 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고령 사회가 오면서 네. 이 문제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게 약 7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개 은퇴가 이제 올해부터 2020년 정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 같아요. 네.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청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5년이 있으면은 정년 지금 연장 가지고 시끄럽지만 정년 연장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이 없으니까 남아달라 그럴 것이다. 법으로 강제할 필요도 없다. 자꾸 이제 젊은이들이 안 오니까. 그렇죠. 안 그래서 안 그런 걸 해소하려면 해외에서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은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저희가 저희뿐 아니라 다른 조사해 보면 한 반 정도가 대책 없이 이렇게 직장에서 떨려 나오고 있는 네. 거고요. 일단 직업을 잡으려면 이제 구직자 1년 이상 걸리고 또 우리 창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시장이 나이 들면 무조건 이제 대우받고 급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에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개설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훈련 참여 대상을 요새 4, 5종 세대에 비해서 40세 이하로 대폭을 낮춰갔고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유형도 요새는 좀 세분히 이직 전직 하는 사람 미리 좀 대비하는 사람 네. 창업하는 사람 취업하는 사람이 좀 해갖고 지금 현재 31개 기관에서 45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중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단의 특성상 계속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별로 구직을 위해서 조언해줄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냥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대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고 중소기업을 가기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꽤 괜찮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놓쳐갖고 거기도 이제 못 가는 기회를 하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되게 일들이 유경험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경험을 쌓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거가 다 2020이라고 닭이 먼저냐, 어느 투가 앞에 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경험을 쌓는데 좀 주력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좀 많이 정책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중소기업에 가면 중소기업에서 그냥 머무는다. 그래서 많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좀 고쳐져야겠지만 이제 하고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도 요새 많이 낮았지만 예전에 내가 지위가 어떻다, 연봉을 어떻다 이제 그런 데 연연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중장년층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중장년이니까 친구들 이렇게 주위에 봐도 대책 없이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 언제 떨려 나갈지는 모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주위에 떨어져 나와도 대개는 나는 아니겠지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 차례가 갑자기 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네. 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 보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네. 친구들 뭐 전문직이나 자기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벌써 이제 대개 이제 등산 가는 나이거든요. 네. 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죠. 네. 네. 우리나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참 갈 길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에 매진해서 네. 우리 공단이 이제 국정과제, 일학습행제, 그다음에 NCS 지금 개발 확산 쪽에 역량을 좀 집중해서 어떤 과도한 학벌이나 스펙에 의해서 개인이나 국가가 어떤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거를 좀 저희가 없애는 그런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단의 사회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